안녕하십니까, 듀용캠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텐트 리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라이펜사의 RI 엑스라이즈 2P 제품인데요. 제가 이 케이스는 어떤 잊어버려갖고 뒷팩에도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풋프린트랑 본체를 같이 넣어갖고 다니고 폴대는 따로 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인용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1인용이 좀 한 분이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제품이 이제 파인회사의 G라이트라는 제품도 있어요. 뭐 색상하고 뭐 약간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내 구조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RI와 파인회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인용, 2, 3인용, 3, 4인용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 그대로 1인용은 1인용, 2, 3인용은 2인용, 3, 4인용은 3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인용이 좀 여유 있게 혼자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하게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품은 엄청 간단해요. 폴이 이게 두 개 있어요. X폴, 메인폴 두 개. 그 다음에 본체, 그리고 본체 하나, 그리고 이렇게 팩이 있는데 팩은 원래는 이렇게 안 들어있어요. 비닐에 되게 성의 없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저희가 구해서 팩집을 구해서 넣고 오고요. 팩은 뭐 그냥 일반 알루미늄 팩이에요. 그리고 이건 따로 이제 풋프린트가 없거든요. 근데 풋프린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저는 이렇게 따로 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백 원단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같이 되게 얇은 건데 좀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다행스럽게도 이게 딱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이라서 뭐 그렇게 따지 만드는지 어렵지 않아 갖고요. 이거 인터넷으로 제가 한 2만 원인가? 원단, 2만 안 돼, 한 만 얼마 정도 사갖고요. 미싱으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만들어서 하나 친한 동생 주고 하나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다른 텐트 같은 경우에도 이 타이백 원단 가지고 만드시면 괜찮아서 뭐 미싱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미싱이 있어서 제가 직접 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세탁소나 가서 좀 수선비 주시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피칭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피칭 정말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데크라서 일단 풋프린트는 안 칠게요. 이건 뭐 깨끗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체를 쫙 펴니다. 피고 이게 폴대가 이 RI 텐트는 일반 다른 텐트들은 이제 DAC 폴대 많이 쓰잖아요. 뭐 이스턴 폴대나. 여기는 연암 폴대 거 써요. 이거 연암 폴대도 국산입니다. 피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슬리브 있거든요. 여기다가 쭉 넣으시면 돼요. 넣으셔갖고 끝까지 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끝까지 넣으시면 되고, 또 반대편도 오늘 카메라맨이 좀 어리버리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조카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아니야, 그대로 넣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서 쭉 넣고 나서 여기 끝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잠깐만, 안 들어간다. 얘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이고, 오랜만에 치니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띡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아울렛 구멍에다가 딱 넣어주시면은 끝입니다. 완전 쉽죠? 피치 끝났어요. 이게 정말 편한 게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와보면 이 끝에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넣어만 두면 돼요. 다른 이런 비타민 텐트들은 뒷부분도 이렇게 아일렛을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는 힐레베르그 텐트처럼 그냥 끝까지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텐트의 이제 제원은
길이는 210cm, 2m 10cm, 폭은 2인용이다 보니까 이제 130cm고요. 높이는 제일 높은 데가 105cm 되고, 무게는 뭐 전부 다 해갖고 뭐 재원탁으로는 1.58kg라고 하는데요. 뭐 2인용 텐트인데 1.5kg면 뭐 그렇게 썩 뭐 완전 가볍진 않고, 그런다도 무겁지도 않고 좀 적당한 가벼운 텐트인데, 이 텐트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방투스 원단 재질이라서 싱글월임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방투스 원단 제품들은 2인용 정도 되면 거의 2kg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텐트 제가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텐트 정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펜사 라 써있고, 이게 엑스트랙 패브리라 써있죠. 이게 이 원단 이름인데 방투스 원단이고요. 그리고 파인의 G라이트하고 뭐 엑스라이즈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슬립 부분, 여기는 RI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엑스라이트 제품 같은, G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인의 G라이트는 여기는 그냥 일반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요. 뭐 이 차이랑 그 다음에 안에 랜턴골이 있고 없고 차이, 색상 차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아 포인트는 이게 4군데 이게 하나씩인데,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스토퍼 보이시죠? 스토퍼 보면 아시겠지만 스토퍼가 별로 안 좋아요. 싸구려 재질이에요. 이렇게 4군데 있어요. 그리고 이 텐트는 이제 여기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한 군데 있고요. 그래서 이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안에 공기 순환할 수가 있고요. 워낙 제품 자체가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서요, 뭐 특별히 뭐 설명드리고 할 것도 없고요. 이 제품은 처음 샀을 때 설명서도 없었어요. 뭐 일본말로 이렇게 써있긴 한데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뭐 워낙 간단해요. 트리머 자체가 X자로 딱 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실내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실내는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 문 안에 모기장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모기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은 좀 되게 촘촘하게 잘 돼 있고요. 확실히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 제품들이 마감하는 확실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은 모기장만 별도로 해서는 묶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모기장을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넣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면은 여기 스토퍼를 연결해서 넣은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아이고, 이게 길이가 2m10인데 누우면은 거의 머리하고 발이 닿습니다. 이 구조는 그 몽베 스텔라 리치 2 제품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 몽베 스텔라 리치는 이너 텐트만 쓰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벤틸레이션도 이렇게 딱 있고요. 이 부분의 장점이 바로 여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파인의 G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랜턴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벤틸 넣고 여기다가 랜턴 넣고 쓰거든요. 이 제품은 랜턴고리가 있어갖고 여기다 랜턴을 걸면 되는데, 다만 이게 랜턴을 걸다 보면 무게 때문에 심실이 좀 떠요. 그러면 이제 비 오거나 하면 여기로 물이 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아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써요. 그냥 요거는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냥 랜턴 같은 쓸 때는 그냥 요거 빼 씁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기 예전에 한번 처음 샀을 때 비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물이 좀 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은 뭐 특별한 점은 없는데,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단점 하나는 이게 여기 위에 부분은 방투스 원단인데 아래 부분은 일반 나일론 원단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밑에 부분에 결로 생겨서 이거 얼어갖고 매트가 좀 젖어요. 그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마감 처리는 정말 잘 됐어요. 심수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텐트에 뭐 딱히 뭐 이런 마감 부분을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실내랑 내외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RI의 엑스라이트 2 텐트에 대해서 한번 실내랑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구조 자체 간단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람에도 강해요. 이런 X자형 폴대들이 바람에 좀 강한 편이고, 또 텐트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게 또 뭐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텐트 뭐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 그리고 이 솔직히 이거는 방수동원단 제품이라서 뭐 이 정도 가격이 이해를 하는데, 풋프린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풋프린트가 거의 한 9만 원 정도예요. 미친 거죠. 2인용 제품에 그냥 천대기 하나 깔아주고 9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은 없어요. 다 이제 뭐 병행 수입을 하든지 뭐 카페 내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사는 거고요. 저도 카페 내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텐트에 대한 설명 끝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 텐트를 어떨 때 쓰느냐, 좀 많이 걷는 백패킹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정말 간단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추운 데 갈 때 혼자서, 그럴 때만 써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좀 가벼운 거리를 가거나 뭐 미니멀 캠핑이나 이런 데 갈 때 이 제품 안 씁니다. 워낙 작아 갖고요. 예, 혼자 아니고선 쓰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형 텐트라고 하죠. 정말 긴 거리를 간다든지 좀 난이도 있는 산행을 갈 때는 이것만한 제품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RI 텐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백패킹을 나갈 때는 이 RI 제품을 가져와서 실제 사용기를 한 번 더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뭐 의무점이나 뭐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부분에다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